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태극기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항하고 휘날리고 싶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논란이 있나 본데 이상희 차장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최근에 이제 큰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관련된 모습 보겠습니다. 저 장면인데 저게 어떤 장면인가요? 그래, 주인공 두 부부죠. 두 부부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 문제, 속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원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태극기를 향해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는 그런 모습인데 그 정도로 태극기는 당시에 신성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태극기가 하늘 높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 자,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오래전 일이죠. 요즘엔 저런 장면 보기 어렵습니다. 네. 국기가 보였을 때 이제 부부싸움을 멈췄다는 얘기인데, 네. 자, 지금 이 논란 좀 정리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와 국가보훈처 사이에 어떤 논란이 오가고 있는 겁니까? 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광복 70주년 되니까 연초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았는데 보훈처가 제시한 게 바로 저 서울의 심장, 우리나라의 도심인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 광화문이 여기 있고 지도입니다. 자, 광화문 광장이 쭉 있는데 요쯤에 설치하자 이렇게 네,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가 예, 예. 반대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광화문 광장 그 세종대왕 뒤편 정도 위치가 되는데요. 네, 여기쯤이 더 정확한 얘기가 되겠네요. 예, 예. 거의 40여 미터 정도 되는 국기 개양대를 놓고 대형 네. 태극기를 펄럭이자. 보훈처의 의견인데 이 광화문 네. 광장은 사실상 국유지긴 하지만 서울시가 위임을 네.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곳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서울시와 보훈처가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6월, 예. 자, 이 장면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북악산이 있고 청와대가 보이고요. 경복궁이 있고 교보문고가 보이고 그 앞에 이제 광화문 광장이 있죠. 세종문화관 보이는데 요 잔디 혹시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요 잔디가 있는 이 깔린 이곳에 커다란 포스트를 세우고 이 마스트를 세우고 큰 태극기를 개양하고 싶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생각인데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어디다 하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이제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이제 산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70주년이니까 올해까지는 거기 개항을 하더라도 네. 내년부터는 이제 길을 건너서 정부청사 반대편이죠. 열린 시민 광장으로 옮겨가지고 내년 8월까지 개항을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서울시가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좀 달라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엔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네, 6월에 보훈처와 협의를 시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순탄하게 네.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 내부에도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형물 심의위원회, 각종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를 건다는 게 7, 80년대나 있는 일이지 이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이 자체가 네. 전제주의적이고 권위적이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리고 또 사실 외국인과 젊은이는 태극기 상시 개양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시대 네. 흐름에 역행하고 전제주의적 권위적이다. 저런 네.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외국인 젊은이가 왜 태극기 상시 개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 추진위원회에서 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거라고 하는데 저런 결정을 내린 과정 그 회의록 같은 것들 한번 공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뭐 짧은 경험이지만 외국 생활도 좀 해봤고요. 외국의 네. 주요 도시에 많이 나가봤는데 주요 광장 그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소 이런 데에는 어김없이 그 나라의 상징인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모습을 아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 중심의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세우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유독 6월에 MOU까지 체결하고 이미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굳이 번복을 하면서 저걸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에 가도 그 워싱턴 내셔널 몰이라는 곳에 이제 지금 저 장면인데. 그렇죠. 저게 모뉴먼트라고 이제 그 워싱턴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높은 첨탑 같은 건물인데 전망대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성조기는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펄럭이게 돼 있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
제가 알기로는 50주를 상징하는 50개의 태극기가 항상 펄럭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런 부분은 서울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광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좀 과거 같고 뭐 유신 시대가 생각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곳에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은 시민들에게 늘 개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뭔가 한 가지가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낸 거죠. 근데 조금 다른 의견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작년 4월에 세월호 참사 이후 저기 화면에서 왼쪽 아래 부분 보이죠? 세월호 지금 추모 여기요. 천막이긴 한데요. 지금 네. 추모 천막을 지금 지난 4월 사고 이후에 지금 이제는 1년 반, 이제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권을 외치는 서울시가 통행의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세월호 천막을 그대로 두는 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태극기를 보는 생각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보훈처가 한다는 것이 늘 옳을 수도 없고 또 서울시의 반대가 늘 옳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유독 새누리당과 대통령에서는 이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한 그 관심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동안 했던 얘기 저희가 잠시 묶어봤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들리니까 국기 배려를 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할 때 나라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극장에 와도 상영하기 전에 애국가 국회의장 경례 그리고 이제 오후 10시 되면은 국회의장 맹세하고 지금 개인이 그때 나라가 너무 아주 좋은 네. 이제 일단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예. 예산은 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상당한 예산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또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1년간 한시적으로만 하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보훈처는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그렇게 임시적으로 할 거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MOU를 체결하고 그랬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얘기하는 게 중국의 어떤 붉은 광장에 있는 중국에 있는 천안문 광장에 있는 어떤 그 오성홍기,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붉은 광장에 있는 그런, 러시아의 국기, 이런 것들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런 부분과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많이 공감하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태극기가 개양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애국심도 고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그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저렇게 서울 시민의 어떤 불편을 얘기하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최근에 폐쇄했던 서울역 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서울역 광장에 있는 세월호 추모, 텐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잣대를 대는 것, 그럼 결국 이중잣대를 대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해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 소식 넘어갑니다. 이번에